DCS의 이진철입니다. 지난번 3D 베이스 캠프에서는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한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 뒤에 개발한 파이프와 덕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원래 설비 관련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오토캐드 베이스로 설계 시스템, 그다음에 소방 설계 시스템 개발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쪽 설비 관련 쪽을 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서드 파트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이번에 개발한 스케치업이라든가 오토캐드, 또 레빗은 이제 국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지 않았고요. 일본 쪽에서 약간 수요가 있어가지고 일본 쪽 레빗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레빗 MEP 책은 제가 국내에서 아마 제일 먼저 썼을 겁니다. 그다음에 레빗 패밀리 관련 책 썼고요. 그다음에 스케치업도 한번 써봤습니다. 오토캐드 책은 뭐 2개 버전당 한 번씩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저희 발표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은 일본 관련 가정비정 도쿄 대마양이라든가 오타쿠 책, 일본 문화에 관련 책을 좀 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족구를 좋아합니다. 얼굴 까맣죠? 족구를 좋아해가지고요. 족구 도전하기라는 족구 책도 써봤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컨셉입니다. 제가 아까 오토캐드에서 설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왔다 했는데요. 그걸 이제 하고 또 레빗 MEP 쪽에 빔 쪽에서는 책도 쓰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MEP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치업 점인 직관적이면서 사용이 편리한 3D, 그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쓰고 있는 빔 툴이 레빗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 설비 분야에서는요 거의 레빗 MEP를 쓰고 있죠. 뭐 최근에는 일본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수집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레빗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거의 아마 레빗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서는 지금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설비라든가 덕트라든가 파이프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 유저들이 가장 익숙한 레빗 설비의 기능을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컨셉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밀리는 일반 우리 레빗의 패밀리를 우리는 이제 컴포넌트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커넥터 개념을 그 레빗에서 건축하고 스트럭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MEP가 가장 큰 차이점이 커넥터 유무죠. 커넥터가 있냐 없냐는. 그래서 스케치업에 커넥터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레빗에서 타입 설정은 카탈로그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패턴은 뭐 레빗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들을 최대한 도입하도록 했고요. 단 각 시스템, 그러니까 엔진의 차이에 따라서 뭐 저희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복잡한 3D 모델을 간단히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직관적인 UI. 뭐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툴 팔레트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확장성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지 않는 유저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레빗의 이제 패밀리 개념을 약간 활용을 해서 커넥터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저가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편집할 때 파이프나 덕트를 연결할 때 미리 루트를 보여주는 프리뷰 기능을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신규 작성보다도 아무래도 편집 기능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개발 언어는 뭐 스케치업의 루비, 그 다음에 C, HTML을 이용해서 개발했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이제 판매 시작하는 거는 2019 이후부터 동작이 됩니다. 저희가 2018부터 개발을 했습니다만은 2019 이후부터 포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환경 설정, 사용자 라이브러리 등록, 모델링하고 편집 기능들이 줍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델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프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제 레빗에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예를 들어서 뭐 PVC냐 강광이냐에 따라서 내경, 외경, 호칭경이 다 다른데 그걸 등록하는 기능을 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터 개념을 도입해서 커넥터를 정의해 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컴포넌트 등록은 사용자가 작성한 거를 라이브러리에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탈로그 정의는 예를 들어서 PVC를 선택했을 때 엘보는 어떤 컴포넌트를 쓰겠다, T는 어떤 컴포넌트를 쓰겠다, 그걸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시연하다 보면은 꼭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 왔는데요. 그런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 그런 걸 데모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죠. 데모하다가 꼭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번엔 동영상을 했는데도 동영상이 좀 원활하게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앞에서부터 설명. 중간이 돼버렸는데요. 엘보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사이즈 등록이죠. 호칭경을 입력하고 외경, 내경을 등록을 합니다. 이게 125파이가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보를 컴포넌트로서 커넥터를 정의를 합니다. 커넥터 위치에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커넥터 마크가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커넥터가 정의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됐으면 이제 컴포넌트로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재질이나 이런 타입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90도 엘보고 뭐 롱 네임 있고 숏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임의로 정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도 숏 엘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됐습니다. 사이즈를 등록을 합니다. 하고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이 잠깐 지체되면서 넘어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카탈로그 정의입니다. 현재 PVC는 어떤 엘보, 지금 어떤 컴포넌트를 쓰겠다는 걸 미리 정의를 합니다. 아마 레빗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능들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누르면은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려지지 않았던 앞에 생략이 됐습니다만은 방금 전에 등록한 125파이 엘보가 그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 기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등록을 했던 기능이고요. 이제 파이프 기능입니다. 설정 팔레트는 말 그대로 파이프에 어떤 재질의 파이프를 그릴 건지, 뭐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건지, 그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엘리베이션을 얼마나 할 건지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프가 지나갈 가이드를 미리 보여주면서 모델링을 합니다.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파이프 카탈로그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플랜지를 쓰지 않는 걸로 한번 먼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경을 지정을 하고요. 자, 모델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방향하고 길이가 미리 프리뷰로 나타나고요. 각도하고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엘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랜지가 삽입되지 않습니다.
플랜지를 슬립온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은 조금 전에 카탈로그에 지정한 플랜지가 삽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바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레디셔가 삽입이 됩니다. 역시 이제 기존의 파이프에 부착이 될 경우는 파이프를 클릭하면은 T가 삽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랜지 종류를 바꿨을 때는 종류에 따라서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가상으로 파란 선이 나오는데 이게 작업 기준면입니다. 지금 세로 방향으로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작업 기준면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도라든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기성품이 90도 45도로 꺾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편집 기능입니다. 역시 편집 기능은 우리가 보통 파이프를 그려놓고 편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드로잉보다도 편집하는 기능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가 없을 때는 바로 엘보라든가 T로 붙고,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차 사이에 엘보를 붙일 건지 T가 붙일 건지 그걸 미리 프리뷰를 해주고 그걸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편집 과정이기 때문에 편집 기능으로 지금 이런 경우는 단차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엘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엘보 T가 생성이 되고요. 단차가 없는 경우는 그냥 엘보만 바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붙을 위치에 프리뷰로 루트가 표시가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먼저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아래쪽을 먼저 선택했으면 방향이 이제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 편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업에 그렇게 능숙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손쉽게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이프에는 보통 액세서리가 많이 붙죠. 액세서리라는 게 밸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인데 그 기능에 대해서도 뭐 자세한 설명들은 그냥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삽입될 위치를 미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도로 앵글을 돌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표시되기 때문에 손쉽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 이걸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조인트 등록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커넥터를 부착해 줍니다.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컴포넌트로서 정의를 해주고 각각의 어디에 속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종류의 부품인지 지정하고 사이즈를 정의합니다. 자, 정의가 됐으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게이트 밸브고 좀 전에 정의한 100파이짜리.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단에서부터 얼마만큼 위치에 있는 건지 표시를 해주고요. 각도를 바꿀 수 있고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단순한 모델링만 한다 하더라도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만 정해서 할 수 있고요. 말단부 같은 경우는 맹플랜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뒤에 말단을 지정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말단부에 자동으로 가서 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등록을 할 때 말단이라는 것을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캡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붙입니다.
이게 액세서리 작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도된 파이프에 레이블을 부착한다든가 간단한 수량 산출인데요. 한번 앞에 지금까지 했던 그 파이프 모델링하고 편집 기능, 그다음에 액세서리 삽입 기능 함께해서 한번 수량 산출까지 한번 일련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도 띄워놨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밸브를 붙이고 그다음에 파이프로 모델링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편집 기능 중심으로 했다 했는데요. 일단 그 나오는 위치만 간단히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파이프를요. 편집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에서 사이즈 지정을 하고 파이프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편집 기능으로 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개를 연결하고 가운데 연결합니다. 자, 위쪽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파이프를, 물론 여기에서 방향을 지정하고 길이를 입력하면 그 길이만큼 파이프가 모델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엔드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하나를 루트를 그려놓고 이것도 역시 편집으로 또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를 바꾸면 이게 레드셔가 들어가고요. 편집으로 두 개를 연결합니다. 탱크에서 또 나오는 파이프를 간단히 뽑아놓고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이 정도까지만 그려놓고 다시 이거를 이제 편집으로 연결합니다. 두 개의 파이프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프리뷰로 루트가 보여지고 위쪽을 지정하면 저 위쪽을 기준해서 루트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가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이프로 모델링하는 기능이었지만은 거의 편집 기능으로 많이 또 연결했었죠. 그다음에 액세서리 삽입입니다. 밸브를 지정해서 각도를 지정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역시 똑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태그를 각 파이프에 태그를 붙이고요. 사이즈가 표시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수량 산출인데 아직 정확히 정해진 시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가 엑셀로 기본 물량만 산출했습니다만은 이거는 향후에 유저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포맷이라든가 아니면은 추출되는 정보를 좀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사이즈라든가 종류 이 정도만, 길이 이런 정도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100파이짜리가 17.8m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밸브라든가 밸브라든가 이런 수량, 부품 수량은 사이즈별로 수량만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이프 기능이었고요. 이제는 덕트 기능입니다. 지금 저쪽하고 싱크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요. 자, 덕트 기능인데요. 이제 덕트도 작도할 때 덕트가 이제 사각형 덕트가 일반적인데 기준이 어디 쪽이냐 이 설정 기능인데요. 뭐 위에서 봤을 때 호리젠탈에서 봤을 때 왼쪽 중심, 그다음에 뭐 오른쪽, 그다음에 버티칼로 봤을 때 뭐 버텀이냐 센터냐 아니면 탑이냐 이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덕트 엘보의 R 값을 설정을 하고요. 레드셔의 각도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트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각형 덕트인가 원형 덕트인가 지정을 한 다음에 사이즈 지정을 하고 각각의 루트를 지정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역시 파이프처럼 방향과 길이가 미리 프리뷰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렉시블 기능도 예를 들어서
메인 덕트를 선택하고 플렉시블을 지정을 하면은 메인 덕트에 가서 플렉시블이 연결되는, 그다음에 터닝 베인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설정입니다. 호리젠탈에 봐서 센터하고 미들 기준에서, 그다음에 R 값은 1.0, 그러니까 폭하고 똑같은 R 값을 작동하는 겁니다. 원형 덕트와 각형 덕트, 그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를 각형 덕트로서 가로 세로 길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공조기에서부터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셋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여기서부터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방향 지정합니다. 방향 지정하면은 그 프리뷰로 길이가 나오고요. 길이에 따라서 수치로 입력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사이즈를 바꾸면은 레디셔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역시 파이프 작도법하고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루트만 지정을 해주면은. 지금 저희가 원래 저희 꼬매 프로그램에는 덕트 사이즈 계산하는 거라든가 파이프 사이즈 계산하는 패드가 있는데요. 아직 여기에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향후에는 그런 사이즈 계산 기능까지 포함을 해서 출시할 계획입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각형 덕트가 모델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플렉시블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블 연결, 그다음에 플렉시블의 다이아메타가 얼마 정도인가 값을 정렬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루트를 지정을 하면 플렉시블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디퓨저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룹으로 전체를 묶어서 한 번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범위를 지정하면 지정한 덕트에 연결이 됩니다. 메인 덕트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할 디퓨저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케치업이 컨셉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덕트의 컨셉 디자인 형식으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터닝 베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주 빠른 시간에 설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아까 파이프 편집 기능이 있듯이 덕트에도 역시 이런 편집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덕트가 떨어져 있는 경우 두 개를 선택해서 엘보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연결하면 T가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엘보가 터닝 베인으로 바뀌고 터닝 베인을 다시 엘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메인을 클릭하고 가지 덕트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덕트가 모델링이 됩니다. 파이프하고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실 파이프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가 종류가 많은데 덕트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편입니다. 이 액세서리 배치 기능인데요.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도 유저가, 이것도 역시 파이프처럼 유저가 컴포넌트를 등록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지금 저쪽하고 싱크를 맞춰야 되는데. 네. 댐퍼 부착입니다만은
댐퍼라든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캔버스 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저가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된 폴더에서 부착하는 겁니다. 소음기 같은 경우라든가 소음기의 길이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컴포넌트로 해가지고 길이만 정의해 놓으면요 유저가 지정한 대로 모델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캔버스 임이다 하면은 캔버스 임을 선택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부착하면은 길이가 짧은데 이 길이를 바꾸면은 다이나믹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유저가 이 부분만 좀 다이나믹 컴포넌트에 길이 지정하는 부분만 정의를 해주면 원래 딱 고정된 길이로 한다면은 굳이 이를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플렉시블하게 움직이겠다 하면은 유저가 그 부분을 좀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이 삽입이 됩니다. 뭐 원형 덕트도 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형 덕트는 시연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동영상은 저희 회사 사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 빌딩 포인트 코리아의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역시 원형 덕트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각형 덕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동 덕트 기능입니다. 덕트 사이즈를 계산해서 자동으로 모델링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동영상 한번 정의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한 다음에 각종 설정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퓨저입니다. 디퓨저를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덕트의 메인 경로만 그립니다. 이건 자동으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경로만 그려놓고 디퓨저하고 메인 경로를 연결을 합니다. 메인 덕트를 클릭하고요. 일단은 싱글 라인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더블 라인으로 바꾸는 기능입니다. 정의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루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필요 없는 루트는 지우고요. 이제 사이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디퓨저의 풍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풍량을 토대로 해서 사이즈를 계산합니다. 사이즈 계산입니다. 메인 루트를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풍량에 따라서 말단에서부터 메인으로 모아가면서 덕트 사이즈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동 작도로 해서 누르면은 사이즈에 맞춰서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플렉시블은 싱글 라인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더블 라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설계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덕트 그 설계 루트에 따라 가지고 디퓨저 배치하고 메인 경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 경로에 디퓨저하고 연결하는 기능, 거기에 사이즈 계산하고 더블 라인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일련의 과정을 좀 자동화 시켜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어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라든가 풍량값도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풍량값 같은 경우는 레이어로 컨트롤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련의 과정, 덕트를 모델링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동 작도 기능인데요. 지금 버전에는 안 들어 있고요. 다음 버전에는 이 기능까지 출시를 할 계획입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뭐 여러분들 스케치업 사용해 보셨고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은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 건 대강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CAD라는 게 사람의 아이디어를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도구인데요. 스케치업은 그 중에서 3D 모델을 가장 빠르고 쉽게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는 도구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컨셉 디자인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설비 쪽은 많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설비 쪽 분야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애드온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개발을 해보니까 다른 오토캐드나 레빗하고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제 용량이 많아질 때는 좀 그 부분이 렉이 걸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이런 쪽으로 설비적으로 꾸준히 이런 유익한 도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또 서드파티 개발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게 관련된 게 있으시면은 회사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